7월 12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한인 입양아인 체조 선수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해 화제입니다. 올해 24세 유일 몰다우어는 7월 말로 예정된 2021 올림픽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전에서 2등으로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몰다우어는 서울에서 태어나 1살이 되기 전 미국 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콜로라도의 한 농장에서 3명의 형제 자매와 자랐고 7살 때 처음으로 체조를 접했으며 9살 때 주니어 국가대표팀이 됐습니다. 그는 평생 인종차별적인 농담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됐으며 이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림픽 국가대표는 평생의 꿈이었으며 아시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반아시안 폭력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 흡입하는 새로운 1회 투여 백신이 쥐와 흰 족제비 테스트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신이 투여된 흰 족제비가 같은 공간에 있던 동료 족제비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질병 전파 예방 효과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오와 카버 의과대학 소아과, 폐의학, 미생물학 면역학 교수이자 이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의사 폴 맥크레이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유형의 백신이 감염이 발생하는 상부 호흡기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그 효과와 속도 면에서 다른 백신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텍사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에서 2024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백악관으로 복귀할 것을 선언한 트럼프는 CPAC에서의 일요일 설문조사에서 70%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월 말 CPAC 올랜도에서 열린 가상의 공화당 후보 경합에서 얻은 55%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21%로 2위를 차지했고 또 다른 19명의 후보 모두 1%는 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산 전국 4위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가 개인 신용대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8일 수주 내에 현재 진행 중인 개인 신용대출을 종료하고 관련 상품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계정도 폐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계정 폐쇄는 개인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잔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약정된 기간 내에 상환하면 된다고 알렸으나 신용대출 이용자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계좌수 감소와 거래기간 축소가 발생하면 크레딧 점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신용평가사는 밝힌 바 있어 계정 폐쇄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하락한 신용점수로 인해 같은 이자율로 타 은행의 대출 계좌를 여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는 2018년에 350만 개의 이른바 유령 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만들어 연방준비은행이 웰스파고 은행의 자산 증식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이 젊은 성인에서 증가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마신 설탕 첨가 음료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950년생보다 1990년생의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직장암 위험은 4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균 24년의 추적조사에서 그들은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109건의 대장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8온스 미만의 가당 음료를 마시는 사람과 비교할 때 2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2배 높았으며 마시는 음료의 양이 한 잔씩 추가할 때마다 16% 증가했습니다. 설탕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설탕이 가미된 음료가 체중 증가와 포도당 조절 장애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들과 대장암과의 연관성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1,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폭염 경보 발령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서부 지역의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아리조나, 유타, 캘리포니아 및 몬태나의 도시의 기온을 3자릿수까지 치솟게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17도를 기록했고 데스밸리는 130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 곳곳에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작은 마을인 도일 지역은 산불이 강풍에 번져 8만 6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태웠고 진화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 화재 진화를 위해 항공기에서 뿌린 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했다고 알렸습니다.
오리건주 클래머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는 12일까지 15만 3천 에이커 이상으로 확산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건조 상태는 화재의 빠른 확산을 초래하는 성냥갑 조건이 됐다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미국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가뭄 상태에 있고 85%의 극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유타주의 3분의 2, 워싱턴주의 3분의 1이 가뭄 극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6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2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8.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자 수는 제로를 가리켰으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1%, 지난 7일간의 총 사망자는 4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